안녕하세요. 마프소로 송덕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이 고양이를 장례를 이제 지내기 위해서 제가 여기저기 동물병원도 문의를 해보고 했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화장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서울에는 아예 그런 동물 화장 시설이 없고요. 경기도에 있는 굉장히 좀 외곽에 있는 그런 곳에 반려동물 화장장을 찾았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 화장장에 대해서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그리고 물러가라고 하는 그런 프랜카드들이 쭉 붙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화장장이 영업을 해서 그리고 저희 고양이를 굉장히 잘 처리를 해 주셨습니다. 처리라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 굉장히 엄숙하다 그럴까요?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줘서 떠나는 마음이 사실 좀 치유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런 건 아니고 이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1000만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반려동물이 죽게 되면은 사실 처리할 방법들이 별로 마땅치 않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반려동물 이 장례시설들이 필요한 건데 이런 장례시설들이 다 이렇게 혐오시설로 분류되고 그러면은 참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장례시설만이 아닙니다. 학교 대학생 기숙사가 들어오는 것도 반대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어찌 보면은 단지 혐오시설이라기보다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으로는 필요한데 우리 집 근처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사실 이런 마음들이 한편은 이해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건 뭔가 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드리기 위한 사회적 합의, 사회적 논의 이런 것이 좀 잘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에서는요, 먼저 우리 마포 지역의 지역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보내드리고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마포 아현동 쪽에 서범하우스 있죠. 서범하우스가 벌써 1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얘기 마포 울림들의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의 고은주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오늘은 음악 속으로라고 하는 코너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음악 띄워드리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겠습니다. 의견이나 사연, 제보 있으신 분들 저희 마포 FM 청취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악 속으로에서 한 3곡 정도를 띄워드릴 텐데요. 혹시 생방으로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음악 한번 신청곡으로 전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시면요, 저희 마포 FM 청취 어플리케이션이 CR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 잠시 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김민재입니다. 마약 시작하면 끝입니다. 너도 시작해볼래? 정말 끝내준대. 청춘 끝. 집중이 잘 안 돼? 이거 하나면 끝나. 미래 끝. 다이어트에도 정말 끝내준대. 건강 끝. 걱정할 필요 없어. 뒤끝 전혀 없어. 젊음 끝. 끝난다 끝나. 이제 우리 끝까지 가볼까? 인생 끝. 마약 당신은 이미 그 끝을 알고 있습니다. 마약 시작이 인생 끝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여러분, 혹시 CR 있으신가요? 마포 FM의 정겨운 방송 CR로 편하게 들어보세요. CR과 함께라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마포 FM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CR을 다운받으시고 아이폰 사용자는 마포 FM 공식 홈페이지에서 라디오를 들어주세요. 내 손안의 마포 FM, 지금 CR로 간편하게 들어보세요. 알려드립니다. 네, 우리 마포의 지역 소식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염리동 주민센터가 새로 건립이 되는데요. 네, 이게 기부 체납으로 건립이 된다고 합니다. 뭐 돈 한 푼 들지 않고 건립되게 되는데요. 네, 염리동 85-2에는 청년 안심주택이 새롭게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마포구가 이 청년 안심주택 사업 시행자인 마스턴 투자 운영하고 실무 협의를 거쳤고요. 네, 그래서 지난 24일 염리동 주민센터 건립 협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염리동 주민센터는 건립한 지 30년이 지났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공간도 좁고 시설도 좀 오래돼서 좀 노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새로 신청사를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곳이 아연 재정비 촉진 지구에 포함되어 있어서 예산이 아주 막대하게 들어가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염리동 주민센터 바로 앞에 KT 있었죠. 네, 이곳에 이제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 안심주택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안심주택 그 용도 지역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공공기여율을 10%, 그러니까 이제 전체 시설 면적의 10%에 해당 하는 공공기여를 하든지 아니면 임대주택 7세대를 짓든지 뭐 하는 거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네, 마포구가 이거를 토대로 해서 서울시와 이제 계속 협의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 공공기여 시설 일부를 주민센터 용도로 기부 체납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주민센터는 이 청년 이 시설 안심주택 시설 지상 2층에 위치하게 되어서 편의성이 약간 뭐 저하될 수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개선을 위한 추가 협의를 이어갔고요. 네, 그래서 지상 1층의 주민센터를 면적을 일부를 추가 확보하게 되었고요. 주민센터 내부의 인테리어 시공 그리고 지상 2층의 일부 5개 공간을 주민센터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만들어서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 염리동 주민센터
뭐 언젠가는 이제 건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부 체납을 받아서 네, 하게 되어서 또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청년주택 건립 사업은 청년주택은 지하 4층, 지상 16층입니다. 연면적이 38,400평방미터이고요. 공동주택 499세대가 들어옵니다. 오는 11월 중 착공을 해서 2025년 준공 예정이고요. 연동 신청사도 여기에 맞춰서 완성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지난 22일 서울시 윤희근 서울경찰청장이 홍대 거리를 방문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역 상인들과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네, 이 홍대 쪽에 인파들이 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국 최대의 상권이다 보니까요. 뭐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최다 치안 수요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이 홍대거리에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안전한 상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동안 이제 이 홍대에 인파가 많이 몰릴 때 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회과 경찰을 잘 협력해 왔다. 네, 그래서 이 홍대를 관할하는 것이 이제 홍익지구대인데요. 네, 이곳을 이제 중심 지역 관소로 선정을 해서 경찰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같은 조직을 신설을 해서 치안 수요가 많은 곳에 투입할 그럴 예정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 클럽이나 유흥주점에서 마약 범죄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 단속과 예방 활동에 지역 상인분들이 좀 협조해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이 직구 소통배를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네, 현장 최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마포구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직원과 구청이 대화하는 소통벨이다. 그래서 직원, 구청에서 직구 소통벨 이렇게 이름을 정했다고 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인사나 후생복지, 업무 뭐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요. 뭐 문화사회, 뭐 직원들이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합니다. 네, 마포 박광수 구청장이 인생의 선배이자 멘토로 나서게 되는데요. 직원들의 애로와 궁금증을 듣고 조언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직구 소통배를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마포구에 그 직원들이 쓰는 행정 시스템이 있어요. 네. 세월 행정 시스템인데 그 메인 화면에 직구 소통별 배너를 띄웠고요. 구청 6층과 10층에 있는 직원 휴게실에 소통 박스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구청장과 소통을 원하는 직원들은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요청 내용을 적어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직구 소통벨에 모인 내용 같은 내용을 모아서 매주 진행되는 직구데이에 논의할 예정이고요. 직구 소통벨을 신청한 직원과 구청장이 직접 만나 대화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점심시간이나 다과시간, 저녁 식사, 뭐 이렇게 직원이 원하는 시간대에 구청장이 일정을 맞출 그럴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서울시에 있는 주요 대학가 언룸의 월세뿐만 아니라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네, 관리비가 월세보다 더 많이 오른 거로 나타나는데요. 월세가 1년간 5% 오르는 사이에 관리비는 14%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실 관리비는 제2의 이 임대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못 올리니까 이제 이 관리비를 올려서 집주인들이 수익을 만들어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 대학가 평균 월세가 59만 원이고 관리비는 9만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월세는 5% 이상 오른 거고, 관리비는 14% 이상 오른 거라고 합니다. 관리비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강대학교 인근 지역인데요. 지난해 7만 원대에서 올해 10만 원대로 이 3만 원, 그러니까 50% 이상, 50% 가까이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대 근처에서는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그리고 연대 주변에서는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이렇게 각각 1만 원씩 올랐다고 하는군요. 이 월세가 올라가면서 관리비까지 이제 덩달아 올라가고, 관리비는 사실 더 올라가는 이런 건데요. 사실 이런 것도 좀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리비 월세를 못 올리니까 이제 관리비를 올려서 그 수익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민간 소형 빗물 이용 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빗물 탱크 같이 이렇게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빗물 탱크를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하수구로 이제 바로 유입되는 그런 빗물의 양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죠. 그리고 이 저장해놓은 빗물들은 뭐 청소할 때나 아니면 이제 이 밭이나 이런 것들 이제 물을 줄 때, 뭐 이럴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되어서 수도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거죠. 탱크 용량이 600리터에서 2000리터 정도의 탱크이어야 되고요. 지원 금액은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설치비의 90% 정도를 지원을 하게 되고요. 자부담은 10% 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견적서를 받아서 구청에 신청을 하면은 적합성을 검토해서 서울시에서 지원 여부를 확정을 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서울시나 아니면 마포구의 맑은 환경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13번째 서강 청년영화제가 오는 12월 1일까지 열립니다. 서강대학교에 있는 가브리엘관, 그리고 다산관, 이냐시오관, 그리고 신촌에 있는 CGV 신촌 아트레온에서 열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올해가 13회인데 2015년도에 중단되었다가 8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영화제는 청년들이 영화 제작부터 상영, 그리고 영화제의 프로그램 뭐 이런 것까지를 다 직접 하는 그런 영화제라고 하는데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그리고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센터 그리고 LINC 사업단이 공동으로 주최를 하게 되고 청년 영화제라서 네, 청년을 주제로 재개된다고 합니다. 경쟁 부문, 비경쟁 부문에서 3개 부문으로 나누어지고요. 상영작은 네, 한 150여 편의 영화가 출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청년 영화제, 서강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긴 할 텐데, 그리고 이제 경쟁작이 있으니까요. 꼭, 서강대학교 학생들만의 작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제 프로그램으로도 영화 상영이나, 영화 특강, 네, 포럼, 이런 것도 함께 있다고 합니다. 11월 27일 오후 1시에, 신천 CGV 아트레온 5관 7층에서, 이 5관 7층에 있는데요. 네, 이곳에서 개막식 열린다고 합니다. 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라고 하는군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지난 25일 마포에서 전국 생활 복싱 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25일 오전 마포구민체육센터에서 열렸는데요. 네, 마포구청장배 생활 복싱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이 복싱 동호인들 그리고 관계자들 330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이공자 표창과 격려사 그리고 이후에 전국에서 모인 선수들이 복싱 경기를 펼치게 됐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이번에는 국학기공대회가 마포구 대강당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26일 오전에 마포구청장배 국학기공대회가 열렸었는데요. 마포구와 마포구 체육회가 주관하고 마포구 국학기공협회가 주관했습니다. 마포구와 마포구 체육회는 주최를 했고요. 네, 그래서 참가 선수와 관계자 250명이 참석을 했고요. 네. 10시 40분부터 경기가 시작이 되어서 기초제와 가공 동작을 뽐내면서 경기는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홍대 앞에서 홍대 레드를 춤추게 하라라고 하는 행사가 지난 25일 오후에 네, 레드로드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상점과 상인회가 주최했고요. 상점 상권 활성화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홍대의 매력을 선사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K-팝 공연과 크리에이티브 공연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마포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05년에 개국해 우리 동네 마포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마포 FM. 마포 FM은 기존 방송이 담아내지 못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며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에 힘을 보태기 위한 동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 달에 커피 2잔을 아껴 기부하면 작은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한 달에 점심 한 끼를 아껴 기부하면 소통이 더 쉬워집니다. 마포 FM에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포 FM의 회원가입을 통한 정기 후원, 마포 FM 후원 계좌를 통한 기부 후원, 우편을 통한 후원과 직접 방문을 통한 후원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2-332-324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마포 FM에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마포, 신나는 마포, 재밌는 마포, 희망의 도심 마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포 FM입니다. 마포 FM은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를 청취권역으로 삼아 평범한 내 이웃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방송 컨텐츠, 옆집 아저씨, 건너편 대학생,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봐요. FM 100.7MHz 마포 FM입니다. 네, 마포형 케어 안심주택이라고 하는 서범하우스가 문을 연 지 벌써 1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관련된 얘기, 마포 울림둘의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의 고은주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서범하우스가 문 연 지 벌써 1년이 되었네요. 네네. 네, 참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뭐 저희 얼마 전에 공유회를 했었는데요. 네. 2주년 맞이. 그래서 서범을 마포구와 LH와 함께 결정하고 추진하고 집을 짓고 뭐 상담하고 이랬던 시간들은 사실은 1년이 훨씬 넘죠. 그런데 네. 입주자분들이 첫 입주를 시작했던 게 11월 1일이었어요. 그래서 네. 입주자분들 입장에서는 1년이 딱 된 거죠. 그래서 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뭐 이런 음. 얘기들을 좀 하는 자리였었는데 예. 감에는 어찌어찌 1년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과의 어떤 것보다 더 좋았던 것들도 되게 많고 네. 기대했던 것보다 그리고 어려움도 또 그만큼 많았던 네. 그런 감회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 문을 연 지 첫 해잖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사실 네네. 이 마포형 케어 안심주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실험이기도 해서, 맞아요. 네, 여러모로 쉽지 네. 않았을, 1년이었을 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공유회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어떤 자리였을까요? 일단은 사실은 이제 여러 방면에서 제도도 이제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잘 살아가실 수 있는 주택 문제와 건강 돌봄을 연결한 이런 제도적 변화들도 좀 많이 이제 시도되고 있기는 한데요. 네. 그래도 이제 서보험이 시작할 때 또 관심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새로운 모델이기도 하고 그래서 1년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을 좀 준비하면서 입주자분들께 어떤 현재 상황은 좀 어떠신지, 어떤 것들이 좋은지, 혹은 좀, 어떻게 서품을 보는지 이해하고 계신지 이런 연구조사를 진행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입주자분들을 인터뷰한 것들에 대한 결과 공유도 하고, 네. 또 서범은 저희가 운영 위탁을 하고 있지만, 저희 혼자서 운영하는 것은 또 아니죠. 그래서 네. 아름아름 계속 참여하고 계시는 의료사업의 이제 주치의 제도라던가 네. 그리고 이제 지역의 민트협동조합이 함께하고 있는 소모임, 입주자분들 소모임 그리고 또 울림의 자원봉사로 결합하고 계시는 조합원분들 예. 그리고 입주자 대표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운영에 이렇게 전담해서 이제 상주하며 그 입주자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이렇게 5분인가요? 6분인가요? 네. 모시고 그간의 1년의 이야기들을 같이 들어보는 예. 시간을 가졌죠. 이 서브마우스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분들이 네, 맞아요. 서로 이제 1년 네, 어떻게 네.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자리였네요. 네. 정말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네. 네. 이 서브마우스를 이제 마포형 케어 안심주택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좀 우리 사회에 조금 낯선 개념이기도 한데, 네. 이거 뭐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어찌됐든, 고령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네. 속도 초고령 사회가 되고 있고, 그런데, 나이 드시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모두 다 시설에서는 지내실 수 없잖아요. 예. 그럴 수 있는 사실은 재정적 기반도 없을 뿐더러 가장 큰 거는 당사자들이 여태 평생을 살아온 지역을 떠나서 내가 아프고 몸을 거동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주 외딴 곳에서 홀로 지내시는 것은 너무 어렵다. 그렇죠.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의 꿈은 집에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집에 있는다고 해서 그분의 삶의 질이 또 보장되는 것 또한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처럼 어떤 돌봄이나 이제 의료 인프라가 되게 약한 경우에는 집에서 고립사 하시기가 너무나 이제 오히려 되게 걱정되고 위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계실 수 있도록 그 집 자체의 하드웨어가 좀 변화되고 그 집을 바꿈으로써 또 그 집 안에서 이렇게 또 저희 같은 경우 마포는 그 세대통합형이었기 때문에 어르신들만 계시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돌보고 자기 돌봄도 진행하면서 또 지역사회 돌봄 자원들을 연결하는 이런 네. 자기 돌봄, 서로 돌봄, 그다음에 지역 돌봄을 연결하는 허브로서 서봄이 그 모델을 좀 만들어 가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네. 돌봄 주택 사업이지요. 네. 어쨌든 이 세대 통합형이기 때문에 단지 네. 이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네. 장애인이나 이런 다른 분들도 이제 같이 들어와 있으면서 그곳에서 네. 이제 서로 돌보는 그리고 또 지역이 네. 함께 돌보는 네. 그런 이제 새로운 모델의 주택이라고 네. 좀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말은 이렇게 그럴싸하게 얘기가 되는데 사실 네. 이게 현장에서 다 부닥치면 네. 이게 정말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되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맞아요. 네. 1년 운영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쨌든 울림도래 사업이 올인해서 운영했고요. 예. 일단은 사실 인력 대치는 사회복지사 예. 한 명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저희가 입주와 관련된 모든 업무들을 비롯해서 네. 사실은 지역사회 연계까지도 하는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참여나 이런 프로그램까지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3분의 개별적 어떤 요청에 응답하는 것만으로도 예. 사회복지사 한 분이 업무하기 어려운데 그러게요. 이제 지역사회에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지역사회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자원활동도 구축하고 이러다 보니 되게 어려웠죠. 예, 그래서 예. 이제 법인 자체가 되게 이렇게 올인해서 같이 이제 이 모델을 좀 만들어 보고자 노력을 했었고 네. 그러면서도 이제 고민이 그러니까 말씀처럼 1년밖에 안 됐는데라는 게 더 깊은 고민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한 해 한 해 사실은 이렇게 더 나이를 드시게 되시고 예. 또 건강이 더 안 좋아지실 확률들이 높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사실 서봄이 서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포라고 하는 지역 혹은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에 어떻게 정주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인프라 구축이 되게 시급한데 네. 이게 참 부족하다라는 걸 저희가 서봄을 하면서 더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네. 보이게 되잖아요. 너무 많은 여러분들을 보게 되고 그렇죠. 네. 또 저희가 이렇게 당연히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연계하고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네. 저희도 가벼워질 수 있을 텐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제 이 상주 인력이나 운영법인이 직접 수행해야 될 과업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예.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돌봄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까라고 하는 네.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이 이렇게 서봄이 좀 더 많이 이야기하고 마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영역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더불어서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 사실 사회복지사 한 명뿐이 네.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네. 사실 좀 약간 충격적이긴 하네요.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사실 기획할 때도 그랬고 저는 괜찮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서봄에 입주하신 분들은 집도 좋아지셨잖아요. 네네. 네, 근데 사회복지사도 가깝게 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더 많은 마포의 어르신들, 장애인들 혹은 중장년 혼자 사시는 분들은 네. 집에서 아무도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이렇게 관심 가질 수 있는 이웃이나 사회복지사 눈에도 보이지 않게 지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함께 지낼 수 있는 분들이 구축돼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는 서봄에서조차 네. 의료적 혹은 돌봄적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집에 계실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다는 것 결국 서봄에 입주하지 못한 많은 마포의 네. 주민분들은 더 큰 어려움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방증이기도 네. 한 거고 네. 네. 그래서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더더군다나 예. 참 절실한 문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봄이 인력을 더 충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서봄이 사실 인력이 더 없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환경을 네. 지역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게
마포가 인구가 이 39만 명이 사는데 네. 그 중에 사실 이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처럼 이렇게 좀 뭔가 지역에 이제 돌봄이 좀 필요하신 분들, 네, 네. 그분들이 23명에 불과하진 않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참 이 나머지 분들도 다른 분들도 이런 이제 최소한 좀 비슷한 정도의 돌봄을 받아야 네. 되는데 참 그거를 이제 지역 차원에서 만든다는 게 네. 이 절실한 일인데 그렇죠. 참 네. 그걸 깨닫는 1년이었다. 네네네. 이러셨군요. 네. 네. 이거 참 근데 이제 이거를 이 울림들의 사회비 혼자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실은 이제 어쨌든 그 서범 하우스도 만들었잖아요. 없던 것을 만들었던 과정조차도 네. 마포구와 또 지역의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어떤 준비된 상황, 그리고 마포구의 의지, 네. 그리고 LH의 LH 또한 또 의지,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네. 없던 서범도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마찬가지로 그 의지를 시범 사업에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이렇게 확산하고자 하는 이제 각각 주체들의 어떤 의지와 자기 노력, 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시민 당사자로서의 관심, 예.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주어진 제도 안에서도 충분히 조금 더 이렇게 사례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 확산을 하는 게 이제 과제일 텐데요. 네. 네네. 혹시 뭐 마포의 2호 케어 안심주택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아직은 이제 없어요. 그런 논의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마포를 떠나서 좀 조금 더 넓혀서 시야를 넓혀보면 네. LH나 SH는 이제 계속 집을 지어야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돌봄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있는 집을 조금 더 늘려가보자 하는 그런 계획들은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공공이 그 사업에 함께하느냐, 혹은 민간에서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조금 더 참여하느냐의 차이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마포가 워낙 집을 짓기에는 집값이라고 하는 좀 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럼에도 이제 조금씩 그런 사례들이 늘어가다 보면 마포에도 2호 혹은 3호 아니면 또 좀 조금 더 진화된 새로운 모델 이런 것들도 네. 그래도 한 5년 정도를 좀 길게 보면 예, 5년 정도 생각해보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어쨌든 서범하우스가 마포에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네. 마포에 저런 서범하우스라고 하는 모델이 있던데 너무 좋더라. 우리 네. 지역에도 한번 해보자. 네. 이러면서 좀 이제 사회 확산이 좀 되고 그러겠죠. 네. 그렇죠. 작년 한 해 엄청 많이들 오셨다 가셨어요. 그래서 네. 마포구도 그래서 많이 바쁘셨고요. 지자체들이 오실 때는 마포구가 네, 네, 안내해 주시고 또 이제 뭐 사회적 경제나 이렇게 당사자 주체들이 궁금해하실 때는 저희 법인이 네. 울림이 이제 말씀드리고 이랬었는데 많은 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하시고 네. 조금 더 좋은 또 어떤 모델과 사례를 만들고자 또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다른 지자체로 좀 확산되다 보면 또 마포에 2호 생기고 3호 생기고 그렇죠. 다시 돌아오는 네. 거죠. 또 이제 네. 다른 형태의 어떤 이제 돌봄 주택이 또 생기고 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1년 동안 어쨌든 운영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네. 뭐 어쨌든 계속 2호, 3호 생기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혹시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좀 남기실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르신들이나 혹은 아프신 분들을 만나다 보면 자기 탓을 하시면서 그냥 어떤 거를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건 내 문제지,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라고 생각하며 어려움을 그냥 감수하거나 삶의 질이 엄청 변화되고 떨어졌는데도 그냥 포기하며 감당하시는 거죠. 근데
권리이시다. 네. 행복하게 사시고 삶의 질을 유지하셔야 하는 거는 마땅히 누리셔야 될 국민으로서의 권리이고, 네. 그리고 그 당사자분들이 그렇게 살아주셔야 그 다음번에 저희가 부모님들 보고 있잖아요. 네. 먼저 가시는 분들을. 그래서 저희도 그래야 나이 든다는 걸 희망하고 기대하고 아파도 두렵지 않은 네. 그럼 저희도 그런 세상을 살고 싶으니까 예.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꺼이 자기 목소리도 내시면서 또 같이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아파도 잘 네.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겨울인데 다들 이렇게 그러니까 큰일 없이 잘 지내시길 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포형 케어 안심주택 장애인 이 어르신들 그리고 이제 다른 또 도움이 필요하신 이런 분들이 함께 들어가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리고 지역 사회가 또 통합해서 돌보는 그런 통합 돌봄을 지향하는 그런 곳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마포도 2호, 3호 또 다른 형태의 돌봄 이런 주택들이 좀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나이가 들게 되고 누구나 다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돌봄 사회를 잘 만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존엄하게 살 권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포 울림둘의 돌봄 사업의 고은주 씨 모시고 서범하우스 1주년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음악 하나 띄워드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를 떠나가는 것들. 잘 가라 나를 떠나가는 것들 그것은 젊음 자유 사랑 같은 것들 잘 가라 나를 지켜주던 것들 그것은 열정 방황 순수 같은 것들 그렇게 믿고 다치더라도 나는 또 누굴 믿게 되겠지 그렇게 아픈 사랑이 끝나도 나는 또 누구 사랑하겠지 그러니 잘 가라 인상 같은 거 해야겠지 무섭고 또 아파도 매일이 이별의 연습이지만 여전히 난 익숙해지지 않아 그러니 잘 가라 인사 같은 건 해줘야지 나에게 또 나에게 난 아파하겠지 그래야 보낼 수 있을 테니 모든 걸 나아지겠지 뭐
네. 요즘 싱어게인 3 화제를 몰고 오고 있죠. 네, 그곳에서 지금 2라운드 진행이 되면서 팀으로 이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리 오너라 팀의 음악을 좀 들어봤습니다. 음악 하나 더 띄워드리죠. 네. 알리의 목소리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언젠가 마주칠 거란 생각은 했어. 한눈에 그냥 알아보았어. 변한 것 같아도 변한 게 없는 너. 가끔 서운하니 예전 그 마음 사라졌단 게, 예전 뜨겁던 약속 버린 게 무색해진대도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만 미안해 하자. 다 지난 일인데 누가 누굴 아프게 했건 가끔 속절없이 날 울린 그 노래로 남은 너. 잠시 걸 믿었어. 잠 못 이뤄 뒤척일 때도 어느덧 내 손을 잡아준 좋은 사람 생기더라.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이대로 우리는 좋아 보여. 후회는 없는 걸. 그 웃음을 믿어봐. 믿으며 흘러가. 두두두 다 지난 일인데 누가 누굴 아프게 했건 가끔 속절없이 날 울린 그 노래로 남은 너. 잠시 걸 믿었어. 잠 못 이뤄 뒤척일 때도 어느덧 내 손을 잡아준 좋은 사람 생기더라.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이대로 우리는 좋아 보여. 후회는 없는 걸. 그 웃음을 믿어봐. 먼 훗날 또 다시 이렇게 마주칠 수 있을까? 그때도 알아볼 수 있을까?
라라라라라 이대로 좋아 보여 이대로 흘러가 네가 알던 나는 이젠 나도 몰라 네 생각에 꽤 즐겁고 네 생각에 퍽 외로워 이상한 일이야 누굴 좋아한단 건 아무 일도 없는 저녁 집 앞을 걷다 밤 공기가 좋아서 뜬금없이 이렇게 네가 보고 싶어 참 묘한 일이야 사랑은 좋아서 그립고 그리워서 외로워져 이게 다 무슨 일일까 내 맘이 아닌 걸 이제와 어떻게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내 주위엔 온통 너뿐인 것 같아 묘해 보고 싶어 신기하고 신기해서 보고 싶고 그러다 한순간 미친 듯 불안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햇살에 울컥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러다가 네 전화 한 통에 다 났고 참 묘한 일이야 사랑은 아파서 고맙고 고마워서 대견해줘 이게 다 무슨 일일까 이 길이 그 길이 아닌 걸 모르고 떠나온 여행처럼 낯설지만 그래서 한 번 더 가보고 싶어져 너와 이렇게 너를 바라볼 때 뭐랄까 나는 행복한 채로 두려워져 참 묘한 일이야 사랑은 좋아서 그립고 그리워서 외로워져 이게 다 무슨 일일까 내 맘이 아닌 걸 이제와 어떻게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내 주위에 온통 너뿐인 것 같아 묘해 그래서 한 번 더 가보고 싶어져 너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마포 FM 100.7 MHz 지금 여러분은
마포 FM을 듣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띄워드리는 노래는 어쿠스틱 콜라보의 묘해 너와였습니다. 요즘 이제 연말이 다가와서 송년회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송년회를 예년과 같이 뭐 많이 하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분위기도 뭐 그렇게 송년회를 할 정도로 시끌벅적 뭐 이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차분한 연말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 11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이 주 잘 마무리하시고 그러면 이제 12월 한 달 남았어요. 올해 이제 한 달뿐이 넘지 않았는데 이 한 달도 보람차게 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이 시간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